안녕하세요. 저는 노인의학 전문의 김민수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년간 시니어 건강을 연구해온 65세 의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너무나 자주 마주치는 안타까운 사례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매일 깨끗이 씻어야 건강하다라는 말을 믿고 계신가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는 이 생각을 굳게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오래된 습관이 실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지난달에도 제 환자 중 한 분인 87세 박할머니께서 매일 하던 뜨거운 목욕 후 쓰러져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조치했지만 이런 사례는 제 병원에서만 한 달에 5건 이상 발생합니다. 노화된 몸은 젊었을 때와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특히 피부, 혈관, 체온 조절 능력은 65세 이후 급격히 변화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좋다고 믿었던 목욕 습관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과 부모님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채널 지혜로 여는 인생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새로운 인생을 여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오늘 첫 번째로 경고해 드릴 위험한 목욕 습관은 뜨거운 물에 오래 몸을 담그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뜨거운 물에 목욕하면 피로가 풀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믿으시죠?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환자 중 인천에 사시는 김철수 할아버지는 92세에도 매일 42도가 넘는 뜨거운 물에 30분씩 목욕하는 것을 50년간 습관으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민수 선생, 이게 내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야. 라고 자주 말씀하셨죠. 하지만 지난 겨울 그 할아버지가 욕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함께 살고 있어 빨리 발견되었지만 검사 결과 일시적인 심장 허혈 발작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건 노화된 심혈관계의 특성 때문입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반응이 젊었을 때보다 30-40% 정도 둔해집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크게 떨어지죠. 뜨거운 물은 혈관을 급격히 확장시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를 빠르게 조절할 수 있지만 노년층의 경우 이 과정에서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급격한 혈압 변화로 인해 실신하거나 심한 경우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목욕 중 사고 중 42%가 심혈관계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닌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영자 할머니 78세의 경우도 기억에 남습니다. 평생 매일 뜨거운 목욕을 했던 분인데 작년 겨울 목욕 중 어지러움을 느끼고 나오려다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검사 결과 일시적인 혈압 저하가 원인이었죠. 지금은 제 조언대로 물 온도를 38도 이하로 낮추고 목욕 시간도 15분으로 줄이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엔 미지근해서 싫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게 더 편해요. 라며 건강 상태도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또한 고온의 물은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킵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성인이 뜨거운 목욕을 하면 심장 박동수가 10-15% 증가하는데 노년층은 이런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 20-25%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죠.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38도 이하의 물로 목욕한 어르신들과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목욕한 어르신들의 심혈관 건강을 6개월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미지근한 물로 목욕한 그룹은 혈압 변동이 안정적이었고 심혈관 관련 증상 호소가 30%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목욕해야 할까요? 물 온도는 38-40도 이하로 유지하세요. 손등이나 팔꿈치로 물 온도를 확인해 보세요. 뜨겁다고 느껴지면 더 낮추셔야 합니다. 또한 목욕 시간도 10-15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있을수록 혈관 확장이 더 심해지기 때문이죠. 만약 목욕 중 어지러움, 가슴 두근거림, 호흡 곤란 또는 비정상적인 피로감을 느끼신다면 즉시 목욕을 중단하고 천천히 욕조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리세요. 특히 고혈압, 심부전, 관상동맥 질환, 부정맥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꼭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목욕 방법을 찾으시길 권장합니다. 제 환자 중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81세 정동호 할아버지는 심장 수술 후 목욕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예전엔 매일 뜨거운 물에 목욕했지만 지금은 주 3회 미지근한 물로 짧게 하십니다. 또한 명심하셔야 할 것은 목욕 전후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목욕 중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 탈수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탈수는 혈압 저하와 어지러움의 위험을 더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면 목욕 시 혼자 있지 마세요. 특히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자 살고 계신다면 목욕 전에 가족에게 연락하고 목욕 후에도 연락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습관은 매일 비누로 온 몸을 씻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하루라도 목욕을 안 하면 찝찝해서 못 견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어떻게 노인 피부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 감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년기 피부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피부의 지질기름 생성이 젊었을 때보다 60% 이상 감소합니다. 또한 자연보습인자라고 불리는 피부 속 수분 유지 성분도 40-50% 줄어듭니다. 쉽게 말해 노인 피부는 수분과 기름기가 부족해 마치 사막처럼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저희 병원에 다니시는 광주의 76세 윤종숙 할머니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평생 청결에 민감하셔서 하루에 한 번씩 비누로 몸을 구석구석 씻으셨는데 70세부터 심한 가려움증에 시달리셨습니다. 피부과에서 여러 약을 써도 효과가 없었죠. 제가 할머니의 목욕 습관을 물었을 때 매일 뜨거운 물에 비누로 깨끗이 씻는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비누나 바디워시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는 피부의 기름기를 제거합니다. 젊었을 때는 피부가 금방 회복되지만 노년기에는 이 기름기가 다시 생성되는데 3-4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매일 비누로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 보호막이 계속해서 파괴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대한피부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9%가 피부 건조증을 겪고 있으며 이 중 42%는 매일 비누로 목욕하는 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건조한 피부는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가려움증, 피부 갈라짐, 그리고 심각한 경우 감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 심각해집니다. 대전에 사시는 82세 황영수 할아버지 매일 비누로 목욕하다가 발등 피부가 갈라져 세균 감염이 생겼고 당뇨가 있으셔서 회복이 더뎌 입원까지 하셨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으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의 권고사항은 명확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전신 목욕은 주 2-3회로 충분합니다. 나머지 날은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만 부분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누 사용도 필요한 부위에만 국한하고 순한 약산성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79세 김순자 할머니는 이런 방식으로 목욕 습관을 바꾸신 후 20년간 고생하던 가려움증이 3주 만에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목욕 후 물기가 마르면서 피부의 수분도 함께 증발하는데 이때 보습제로 막아주지 않으면 피부는 더 건조해집니다. 바세린, 시어버터 같은 두꺼운 제형의 크림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너무 오랜 시간 물에 몸을 담그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15분 이상 물에 있으면 피부 표면의 수분은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역설적으로 피부 속 수분은 더 빠져나가게 됩니다. 마치 오래 담근 쌀이 푸석해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제가 지난 30년간 보아온 수많은 노인 피부 문제의 80% 이상은 잘못된 목욕 습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작은 변화로 큰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데 오래된 습관이 이를 막고 있는 것이죠. 울산에서 오신 85세 박영호 할아버지는 제 조언대로 목욕 횟수를 주 2회로 줄이고 비누 사용을 최소화한 후 내 피부가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왜 진작 몰랐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갈라져 있던 발뒤꿈치가 부드러워지고 밤마다 긁던 등의 가려움증도 사라졌다고 해요. 기억하세요. 노인 피부는 천천히 회복되지만 좋은 습관으로 분명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과도한 청결이 아니라 적절한 균형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경고해 드릴 위험한 목욕 습관은 안전장치 없이 혼자 목욕하는 것입니다. 욕실은 집안에서 가장 위험한 공간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국내 노인 낙상 사고의 38%가 욕실에서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끄러운 바닥, 단단한 표면, 날카로운 모서리. 욕실은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78세 이정호 할아버지는 작년 겨울 샤워 후 욕실 바닥에서 미끄러져 고관절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지내셨지만 이 사고 후 4개월간 병원 신세를 지셨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되셨습니다. 내 인생이 욕실에서의 1초 때문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노인의학 전문가로서 가장 가슴 아픈 사례들은 욕실 사고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고들은 대부분 예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몸의 균형 감각이 30-40% 감소합니다. 또한 근력과 반사 신경도 크게 줄어들어 미끄러질 때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러움이 생기기 쉬운데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면 낙상 위험은 더욱 높아집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노인에게 치명적입니다. 대한노인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이 고관절 골절을 겪으면 1년 내 사망률이 25-30%에 이른다고 합니다. 살아남더라도 절반 이상이 이전의 독립적인 생활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5세 정미영 할머니는 안전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한 후 처음엔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난주 욕실에서 발을 헛디뎠을 때 손잡이 덕분에 다치지 않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욕실 안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끄럼 방지 매트를 욕조와 욕실 바닥에 설치하세요. 가격이 저렴하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투자입니다. 둘째, 안전 손잡이를 욕조와 변기 주변에 설치하세요. 특히 앉고 일어설 때 균형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앉아서 샤워할 수 있는 샤워 의자를 사용하세요. 이는 낙상 위험을 7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욕실 문은 밖으로 열리게 개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어르신이 쓰러져 문을 막고 있다면 안으로 여는 문은 구조를 어렵게 만듭니다. 다섯째, 욕실 조명을 밝게 유지하세요. 나이가 들면 시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충분한 조명은 안전에 필수적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83세 장영수 할아버지는 제 조언대로
안전장치를 설치한 후 이런 간단한 것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제는 목욕할 때 불안함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목욕 전 준비도 중요합니다. 수건, 옷, 그리고 필요한 모든 물품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젖은 상태로 이것저것 찾아다니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독거 노인분들은 목욕 전 반드시 누군가에게 연락해 두세요. 지금 목욕하려고 해요. 30분 후에 다시 전화할게요. 라는 한마디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연락이 없으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전남 순천에 사시는 76세 박영자 할머니는 혼자 살면서도 이 습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딸에게 목욕 전으로 꼭 전화해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딸도 안심하고요. 마지막으로 어지러움이 느껴지면 즉시 목욕을 멈추세요. 혈압 저하, 탈수 또는 뜨거운 물의 영향으로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무리하게 목욕을 계속하면 낙상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낙상은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빼앗아가는 주요 원인입니다. 하지만 간단한 예방 조치로 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네 번째로 경고해 드릴 위험한 목욕 습관은 목욕 후 체온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어떻게 저체온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체온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체온이 떨어지면 몸이 즉시 반응해 떨림이나 혈관 수축으로 열을 생성하지만 65세 이상이 되면 이런 반응이 50% 이상 둔화됩니다. 제 환자 중 인천에 사시는 81세 최영식 할아버지는 지난 겨울 뜨거운 목욕 후 젖은 머리로 찬방에 앉아 TV를 보다가 심한 오한과 함께 체온이 35도까지 떨어져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목욕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유는 과학적으로 명확합니다. 뜨거운 물에 목욕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체온이 일시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런데 목욕을 마치고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확장된 혈관을 통해 체열이 급격히 빠져나갑니다. 젊은 사람은 이에 빠르게 대응하지만 노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머리카락을 통한 열 손실은 전체 체열 손실의 30%에 이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머리를 제대로 말리지 않아 위험에 노출됩니다. 대한노인의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겨울철 노인 저체온증 사례의 15%가 목욕 후 부적절한 체온 관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35.5도 이하의 저체온증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발생하면 사망률이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78세 이명희 할머니는 평생 머리 말리는 것을 귀찮아했는데 민수 선생님 말씀 듣고 습관을 바꿨어요. 이제는 목욕 후 따뜻한 옷을 입고 머리도 완전히 말립니다. 그 후로 겨울에 자주 느끼던 오한과 어지러움이 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체온증 예방을 위한 목욕 후 관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목욕 전에 욕실과 탈의실을 미리 따뜻하게 데워두세요. 온도차가 클수록 체온 손실이 커집니다. 둘째, 목욕 후에는 즉시 마른 수건으로 몸을 완전히 닦고 따뜻한 옷을 입으세요. 특히 양말은 꼭 신으세요. 발을 통한 체열 손실이 큽니다. 셋째, 머리카락은 반드시 완전히 말리세요. 젖은 머리는 체온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넷째, 목욕 후 30분 이내에 따뜻한 음료를 마시세요. 내부에서부터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목욕 직후에는 외출을 피하세요. 최소 1시간은 체온이 안정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76세 황정숙 할머니는 손자가 사준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더니 겨울에 목욕 후 항상 느끼던 추위와 기력 저하가 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목욕 물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8-40도의 적당한 온도로 목욕하면 목욕 후 체온 변화가 덜 급격해집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있을수록 혈관 확장이 더 심해지고
목욕 후 체온 저하도 더 심해집니다. 울산에 사시는 83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목욕 후 체온 관리 방법을 바꾼 후 이제는 겨울에도 목욕 후 떨리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 없어요. 작은 습관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체온증의 초기 증상인 지속적인 떨림, 혼란, 졸음, 말 더듬기, 기억력 저하 등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목욕 중이나 후에 이상 증상이 느껴지면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 호출기나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79세 김순자 할머니는 이제는 목욕하기 전에 방을 따뜻하게 데우고 목욕 후에는 꼭 머리를 말리고 따뜻한 차를 마셔요. 이 작은 습관들이 겨울을 더 건강하게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욕은 분명 건강에 좋은 활동입니다. 하지만 나이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체온 관리는 단순한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5번째로 경고해 드릴 위험한 목욕 습관은 과도한 청결 강박입니다. 깨끗할수록 좋다는 생각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 놀라우시죠? 서울에 사시는 72세 정경숙 할머니는 평생 깨끗한 것에 집착하셨습니다. 하루에 2번씩 때를 밀고 항균 비누로 몸을 구석구석 씻었죠. 손자가 놀러 오기 전에는 냄새가 날까봐 3번씩 씻었다고 합니다. 깨끗해야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피부 문제와 함께 잦은 감기, 알레르기 반응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현상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 피부에는 약 1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라 불리며 우리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세계 피부연구학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세정은 이 좋은 균들까지 제거해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되면 나쁜 균들이 번식할 기회가 생기고 피부 감염과 알레르기 반응이 더 쉽게 일어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 전신 면역 체계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피부 세균이 건강한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이 65세 이상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주일에 2-3회만 목욕하는 그룹이 매일 목욕하는 그룹보다 호흡기 감염 발생률이 23% 낮았습니다.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의 건강이 전체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77세 이상철 할아버지는 평생 매일 때를 밀어야 직성이 풀렸어요. 그런데 민수 선생님 조언대로 비누 사용을 줄이고 목욕 횟수를 주 3회로 줄였더니 겨울마다 걸리던 감기가 지난해는 한 번도 없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자연 보습막이 약해지기 때문에 과도한 세정이 더 해롭습니다. 항균 비누나 강한 세정제는 피부 표면의 산성막을 파괴해 보호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건강한 피부 관리를 위한 권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목욕 횟수는 주 2-3회가 적당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거나 특별히 더러워진 경우가 아니라면 매일 전신 목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비누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에만 사용하세요. 팔이나 다리, 배 등은 물로만 씻어도 충분합니다. 셋째, 중성이나 약산성 비누를 사용하세요. 항균 비누는 좋은 균까지 제거할 수 있어 피부 건강에 해롭습니다. 넷째, 때를 미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도한 때밀이는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킵니다. 다섯째, 목욕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바르세요.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면역학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부터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만 자란 아이들이 오히려 알레르기와 자가 면역 질환에 더 취약하다는 위생 가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적당한 미생물 노출이 건강한 면역 체계 발달에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이는 노년기에도 적용됩니다. 지나친 청결 강박은 오히려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 시스템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80세 김정수 할아버지는 평생 청결에 집착했는데 민수 선생님 말씀대로 조금 편하게 생각하니 오히려 건강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알코올이 함유된 물티슈나 손 소독제의 과도한 사용도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을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물과 순한 비누로 씻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청결 습관이 있는 노인들은 일반적인 청결 습관을 가진 노인들보다 피부염 발생률이 32% 높았습니다. 또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피부 감염 빈도도 27%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청결과 건강 사이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과도한 청결보다는 적절한 청결이 더 중요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76세 정미영 할머니는 민수 선생님 말씀대로 목욕 횟수를 줄이고 천연 비누만 쓰기 시작했더니 20년 넘게 시달리던 피부 가려움증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향이 강한 목욕 제품은 가능한 피하세요. 인공향료는 피부 자극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향 또는 자연향을 사용한 제품이 노년기 피부에 더 적합합니다. 지나친 청결 강박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피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의 비결입니다. 너무 깨끗한 것보다는 건강하게 깨끗한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노인의학 전문의로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5가지 목욕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목욕을 위한 5가지 핵심 제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 온도는 3840도 이하로 유지하세요. 손등이나 팔꿈치로 온도를 확인해 보세요. 뜨겁다고 느껴지면 더 낮추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미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곧 적응되면 이 온도가 가장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적절한 온도의 물로 목욕하면 목욕 후 어지러움이나 혈압 저하 현상도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목욕 시간은 10분 이내로 짧게 하세요. 긴 목욕은 피부 건조와 혈압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타이머를 사용하면 시간을 더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질 수 있지만 노년의 신체에는 이 정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짧은 목욕으로도 충분히 깨끗해지며 오히려 피부가 덜 건조해지고 목욕 후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셋째, 비누 사용은 필요한 부위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등만 하세요. 전신에 비누를 사용하면 피부 보호막이 손상됩니다. 특히 노년기 피부는 이미 건조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과도한 비누 사용은 가려움증과 피부 갈라짐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누 대신 부드러운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목욕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꼭 바르세요. 이 시간이 황금의 3분입니다.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이 피부에 갇혀 건조를 막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바세린이나 시어버터 같은 두꺼운 제형의 보습제가 효과적이며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가능한 앉아서 샤워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와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샤워 의자는 균형을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목욕할 수 있게 해주며 에너지 소비도 줄여줍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와 안전 손잡이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지난 30년간 노인의학 전문의로 일하면서 저는 너무나 많은 어르신들이 잘못된 목욕 습관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의 사고와 건강 문제가 간단한 습관 변화로 예방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청결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에 맞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매일 뜨거운 목욕이 건강에 좋다는 상식이 지금은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습관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꿔보세요. 오늘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의학적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목욕 습관은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독립적인 생활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멋진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